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의존성이 강한 학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의존성을 결국에는 낮춰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로 이제 의존성이 강한 학생이, 그러니까 제 제자를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의존성이 강해요. 그런데 메이저 의대를 갑니다. 예, 그런 학생들을 또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의존성이 낮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그 이유는 우선은 제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편의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요. 그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수행이 되려면 결국에는 의존성이 낮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의 의사를 물어보고 실행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나쁘다라고 생각은 뭐 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성장해 나가면서 나름의 이제 독립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계속 부모님한테 의존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학원 같은 데에서나 이제 학교에서 뭔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선생님한테 계속 자주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또 귀찮은 일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어 학원에서 그래도 좀 친절하게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학원을 다니지만 실력 자체가 상당히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봤고 그래서 해결은 했는데 그런데 본인 스스로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래서 시험에서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본인의 의존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에 핑계를 많이 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존성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결국에는 어, 의존성을 낮춰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가 뭔가를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사러 가거나 뭐 신발을 사러 간다라고 했을 때 아이의 의사를 좀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져보시라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아이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값이 너무 과하고 비싼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 그쵸. 너무 비싼 건데 아이한테 자율성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기호를 겉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표현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뭐 물론 허락은 받아야 되지만 본인의 의사 결정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되게 사소한 이제 예를 들었으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이제 막 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예를 들면, 혼자 뭔가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을 다 풀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혼자, 예를 들어서 학원을 안 다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뭘 풀어야 되지?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나 이 문제집 풀었는데, 이것까지 풀었는데, 그 다음 문제집은 뭘 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내용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본인이 뭔가 찾아는 보고, 그리고 또는 서점에 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뭐 책을 훑어보면서
애가 이 문제집을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항상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매번 예를 들어서 일과를 부모님이 이제 좀 더 간섭을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그 일과에 맞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숙제를 숙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집을 어디까지 풀어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나 아버지가 그런 말을 안 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문제집을 또 풀지를 않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의존성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존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케이스마다 좀 그 강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다만,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학부모님 중에서 되게 완벽주의나 아니면 되게 뭔가 일 처리를 좀 깔끔하고 완벽하게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애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못 믿어온 거죠. 그러니까 애한테 뭔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 그런 부모님의 간섭 안에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본인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계속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또 편해요. 예, 왜냐하면 정해진 룰에서 그냥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름 습관화로 이제 고착화가 되어버리면 자기주도 학습을 절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와 그리고 이 의존성이라고 하는 게 쌍으로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부모도 부모님의 삶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 많이 맞춰주고 애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게 정도 이상,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가게 되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제 예를 들어서 사교육자인 제 입장에서 이제 왜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수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숙제도 내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름의 이제 학원에서도 나름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수업이 끝나게 되면 숙제가 있고 숙제 검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테스트는 어떻게 본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게 나름대로 나름 틀이기는 하지만 이 틀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을 좀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뭔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의존성이 강한 학생은 딱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 딱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원에 가서 물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사실상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단체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체 수업 이후에 그 학생들한테 모두 부과가 되는 숙제 같은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웬만하면 통일을 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 같은 그룹 안에서도 좀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부족한 학생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의존성이 강한 아이들은 본인한테 주어진 할당량만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걸 또 남겨놔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 고민을 좀 하고 아니면은 숙제는 여기까지는 좀 내줬지만 본인이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찾아서 공부도 좀 해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생각보다 또 더디게 올라가요. 그런데 같은 반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 그러면 이게 머리의 차이다라기보다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숙제는 동일하게 똑같이 해오긴 했는데 수업 이후에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이게 좀 약해서 그러는데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문제집이 있나요?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좀 뽑아 주실 수 있나요? 아니, 사실 이게 이거를요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 제자가 있으면요, 저는요,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아, 얘다. 얘는 진짜, 좀 잘하겠구나. 아, 그리고 실력도 늘겠구나. 이런 감이 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학생을 많이 가르쳐 봤다고 해서 감이 오는 게 아니고, 뭔가 필이 온다라고 하기보다도,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구체적인 현상에서 와요. 그러니까, 어, 저는 오히려 이런 태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의존성이 이제 강한 아이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딱 주어진 내용 안에서요. 그럼 여기서 이런 반론을 낼 수가 있어요. 아니, 의존성이 강한 아이가 오히려 그렇게 문제집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거나, 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뭐 문제를 좀 뽑아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게 더 심한 게 아닌가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존성이 강한 아이들은요, 어떤 거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음, 본인한테 할당된 양 안에서만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 이상의 어, 능동적인 학습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도 상당히 귀찮은 데다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힘든 게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 의존성이 강하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이상으로 가게 되면요, 이미 고착화된 습관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의존성이 강한 친구들은요, 어, 오히려 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럼 더 불안해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문제집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집을 풀었는데, 어, 거기에서 모르는 문제가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너무 해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실력이 늘겠냐. 그래서 너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문제, 너가 다른 문제 푼 걸 보면 이 문제 분명히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제 고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해결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선생님이. 또는 뭐 이렇게 뭐 코치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요. 맞기는 한데, 난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해보고, 몰라.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해결이 빨리 되질 않죠. 고민을 더 시킨다고 해서, 고민을 더 시킨다고 해가지고 고민을 진짜 제대로 하느냐? 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본인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고민의 정도가 되게 얕은 수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를 또 않아요. 그러는데 또 해결을 또 잘 안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학원에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사교육업에서 이제 종사를 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너가 진짜, 뭔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생각은요. 그러려면 분명히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을 벗어나는 뭔가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고민이 더 필요한데, 그 정도를 하려고 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의존성이 강한 친구들이 이런 문제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A 입장에서도 또 불안한 거예요. 예, 뭐 빨리 해결도 안 되고 선생님 좀 더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느냐. 아, 아니 풀어주지도 않고 생각만 해보래.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애가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게 시킨 의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뿐이죠. 그럼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학원에 가서 돈 주고 배우는 학원에서 아니 가르쳐 주지는 않고 그게 뭐 더 고민을 해보고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막 쏘아붙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좋게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많이 답답한가 봅니다. 그래서 좀 학원에서 좀 많이 잘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뭐 거기에서 뭐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개선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선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 이 친구들은 심리적으로 되게 또 네, 그런 것에서 또 불안하다 보니까 또 재기량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어, 결과물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그거를 본인의 탓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 이렇게 더 하라고 했으면 됐는데, 뭐 이것도 가르쳐 줬으면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의존성이 강하다라고만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중학교 이상부터는요, 의존성이 강한 학생은요, 그 의존성을 낮추는데 많은 오랜 시일이 걸려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느껴야 합니다.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제가 결과를 결과라기보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의존성이 낮아진다. 다만 중학교 밑에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는 분명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한테도 선택권을 주고 아이가 결정을 하게끔 하고 아이한테 책임을 지우는 예,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도 많이 그러니까 부모님만의 또 삶이 있고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매사 아이가 계속 옆에서 징징거리면서 뭐 해달라 저 해달라 그러면 되게 귀찮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최대한 해소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육에서도요. 그래야지 그게 학습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이 계속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고마워한다? 아우, 죄송해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편해. 아, 좋아. 예, 이렇게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음, 뭔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에 아이의 의사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꼭 이제 좀 만들어주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실은 다른 거랑 또 모순이 되는 설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부모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릴 때는 좀 간섭을 강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잘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의존성이 상당히 강한 아이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가거나 아니면 메이저 의대 뭐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를 가는 제자도 제가 봤거든요. 예.
내신이 1.0이에요. 예. 전 과목이 다 1등급이에요. 전 과목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상당히 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의존성이 상당히 강한 아이가 그 정도로 성적이 좋고 거기에다가 대학까지 잘 가려면요. 우선 제 생각엔요. 부모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아이 뒷바라지를 엄청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알아보시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아이한테 좀 더 맞을 게 뭔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학원 선택을 한다거나 뭔가 선택을 할 때에 그, 그 효과를 아이가 온전히 잘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겪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애가 금방 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자나 전화가 왔던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고서 나와 보니까 4통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한번 했죠. 무슨 일이 있나? 그랬는데 애가 숙제를 다 했는데 더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얼마나 더 시키면 될지 좀 궁금하다. 뭐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는 여기까지 더 시켜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뭐 여기까지 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참고해 주세요. 라고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실은 이제 의존성이 강한 학생들은 부모님도 의존성이 좀 강한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제가 되게 피곤해지기는 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어, 예, 그거는 사실 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인간인지라, 예, 좀 피곤해지기는 하는데, 근데 공부를 잘해요, 얘가. 예, 그러니까 뭐, 피곤하지만, 뭐, 그렇게 해줘야 되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 그런데, 이제, 이제 그런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방금 부모님의 서포트, 그리고 특히 엄마 또는 아빠, 이렇게 아이한테 전적으로 쫙 맞춰주면서 계획적으로 부모님이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가야 된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죠. 제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애가 매우 매우 성실하고 머리가 좋아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부머리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매우 성실한 아이. 예,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아이. 이런 친구면 의존성이 매우 강해도 대학을 잘 가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소개를 했던 이 경우가 제가 그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엄청나게 서포트를 해서 전략적으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너는 공부만 해라고 하는데 얘는 거기에서 이제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 예, 그런 것도 있고, 얘도 의존성은 강하지만 그걸 또 못 따라가는 경우, 그리고 힘들어하는 경우, 그리고 또 성실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학습 역량 자체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못한다. 예, 그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가지고서 또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예,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는 머리는 아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아이가 엇박자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이 상당히 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존성이 강한 학생은 부모님의 엄청난 그 계획성, 그리고 이제 성실함,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 머리, 이런 게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친구들이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커서가 문제예요 또. 대학을 가서 성인이 돼서 그렇게 막 너무 막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제 주변의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 본인의 삶의 회의를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뭐 이거는 그들만의 이제 고민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아이에게 독립심을 주고 의존성을 낮춰야지 나중에 커서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도 편하더라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